회사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들이 철저하게 몸에 익히는 게 누구한테 말 듣고 하는 거 아니다. 루틴하게 늘 해왔더라도 뭐가 아닌데 싶으면은 꼭 법전 확인할 것. 저는 453페이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좋은 의사 만나고 뭐 좋은 공무 만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내한테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에 대한 의미를 안 두고 싶고요. 그냥 책에 대한 거 얘기할 때 첫 번째 보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미루어하는 것, 둘째 그대로 아는 것, 셋째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 저는 제 같은 경우는 뭔가 책에서 이렇게 보고 아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좀 잘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막 내가 안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의미의 막 그런 얘기하는 것들은 안 믿어요. 요번에도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정확한 카드라가 아니라 정확한 규정이 어디 있느냐. 뭐 법에 그런다 하면 어느 법에, 어느 규칙에, 어느 규정에, 어느 고시에 있느냐 이렇게 좀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거 내 눈에 봐야지 나는 그거 믿어요. 심지어 공무원 담당자하고도 요번에 통화하는데 규정을 못 찾더라고요. 자기들께 이 서치되는데 그게 뭐 있다 하면 그럼 그 규정을 주시든지 아니면 고시에 어느 곳인지 제발 좀 캐돌라. 내가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런데 그 규정 좀 봤으면 좋겠다.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2시간 자고 또 찾더라고요. 나도 그래 계속 찾고 카드라가 아니라 그 어느 법조항에 있는 거를 보고 싶어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맨날 그런 류의 얘기를 하거든요.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내가 받는 거 얘기하라. 남이 카는 거 듣지 마라. 왜냐면 남이 카는 거는 남이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거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힘들어요. 확실히 힘든 건 맞는데 적어도 내가 아는 거 내가 제대로 아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459페이지 보면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원장님하고 자주 얘기하는 출판사의 농간 결국은 가진 자들이 썩이려고 했는 그런 것들 믿지 마라. 근데 여기 보면 책도 사보라 하거든요. 근데 남들의 추천도 좋지만 진짜 사봐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사가 내가 이런 거는 잘못 샀구나. 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서론이나 서평 그 다음에 책 제목 그 다음에 목차 같은 거 정도는 보고 책을 선택하거든요. 아니면 작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든지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데 책도 선택해 보시고 그러고 진짜 선택해 보면 재미없는 책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실패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좀 좋은 책 내한테 맞는 성향의 책들을 선택할 수 있고 458페이지 보면 화끈한 책은 멀리해라 하거든요. 근데 재미를 위한 재미의 책은 그냥 정말 그냥 간단하게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로맨스 소설이라든지 저도 보긴 보거든요. 회기물도 보고요. 저는 로맨스 소설 먼치킨 뭐 이런 것도 다 봐요. 그래서 웹툰도 보고 보는 거는 보긴 보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볼 때만 봐요. 그래서 좀 집중할 때는 그런 책을 잘 안 보고 즐기세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시간은 책도 열심히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30페이지 이제 주 의사에 대한 좋은 의사를 만나는 법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읽어봤는데 결국은 좀 나이 많고 청년결백한 그런 의사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대는 바뀌어서 꼭 그렇다고만 다는 아니라서 근데 433페이지 제일 위에 모든 비보험 치료를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 같은 정형외과 비보험 치료들은 나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목 아플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29페이지에 자기는 내가 봤을 때 자기는 수술 안 하고 싶은데 수술을 하는 병원 뭐 이런 걸 자꾸 권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 또 연구하고 찾는 거니까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저주파 치료 그리고 이제 뭐 자기에 좀 도움이 될 침대 그렇게 해서 결국은 4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리고 꾸준히 그 병을 고쳤다. 질병을 갖고 모든 사람이 권하는 말 병과 친구가 되어라. 병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라. 이거는 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환자들이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막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원장님 진료하는 방식대로 조금 우리 환자들은 병과 좀 친구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이 그런 가이드를 잡아주니까 오히려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수고를 안 하고 도수치료 충격파 했으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세인호한테는 얘기해주고 싶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뒤에 공무원 만나는 법 하려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뒤기도 하고 뒤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시기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도 하고
앞으로 나도 공무원을 어차피 만나왔지만은 좀 만날 일들이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맞게끔,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편법도 잘 알기 때문에 적당히 좀 친해지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줘야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공무원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타일을 제대로 파악해서 접근해라, 이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유, 이상입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아픈 구석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 18, 28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까가지고 맞는 말이긴 한데 저런 식으로 좀 다 저래 봐야 되나 싶은 좀 불편함은 좀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491페이지의 외로움을 즐겨라 이 페이지가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도 스스로 외로움을 좀 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한 번씩 너무 싫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외로움도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493페이지에 당신으로 하여금 도대체 당신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입니다. 요거에서 좀 스스로 약간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 421페이지 요거 늙은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저한테 조금 조언을 해주는 늙은 개가, 저는 저희 엄마거든요. 저는 엄마랑 반주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저희 엄마도 저를 좋아하고 친구 같은 엄마여서 어제 엄마랑 뭐 이것저것 고민이 있어가지고 전어회 먹었는데, 그래서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여기 책에 나온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그 485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외롭다고 사람을 사귀지 말 것 요 말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요 얘기가 엄마가 해준 게 있는데 취미가 되게 많으세요. 요즘에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게, 외롭다고 사람을 만나는 거는 아니고 네가 네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혼자서 네가 네 감정의 주체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을 만나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은 근데 31살에 결혼해야 된다. 네, 그것도 잘 가다가 갑자기? 응, 엄마가 점을 봤는데 31살 전에 결혼하면 이혼을 여러 번 할 팔자라고. 그래서 엄마가 31살엔 안 된다, 고전엔 안 되고 31살 그때 결혼해야지, 네가 재물운이랑 좋다 하면서 결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엄마랑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얘기도 같이 나왔는데, 어제 그 부분 이야기 듣는데 조금만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31살 이후에 결혼해라 하니까 역시 그렇지 하면서. 아까 이과장 처음에 얘기할 때 법전이나 규칙을 문서로 확인하는 거, 이거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회사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들이 철저하게 몸에 익히는 게 이겁니다. 누구한테 말 듣고 하는 거 아니다. 루틴하게 늘 해왔더라도 뭐가 아닌데 싶으면은 꼭 법전 확인할 것.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저기 법전을 카피해가지고 수첩에다가 붙입니다. 내가 자주 봐야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법, 무슨 규칙, 몇 조, 몇 항에 이 문구가 있다.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딱 떼갖고 내 수첩에다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딱 막히면 몇 조, 몇 항 어디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쉽게 진행해요. 쉽게. 그걸 그때 가서 찾아보면 이 공무원처럼 2시간 지나가지고 찾아보면 이 공무원 제대로 일하는 거 아니죠. 자기하고 분명히 관련된 법령인데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그 고시가 있잖아. 고시. 사실은 어떤 약품은 어디에 쓰고, 그리고 어떤 진단명일 때 이렇게 쓴다. 이게 사실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들이댈 수 있을 정도로 그거는 딱 뒷단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의 사실 특징이고 제일 기본기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그 경험이 많다는 것이나 아니면 지위가 높다는 걸로 이런 사람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경영자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대체로 뭐 큰 그림 그리다 보면 듬펑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 보면 법에서 안 받쳐주면 앞에서 해놓은 많은 일들이 그냥 말짱 도루묵 되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경영자도 사실은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되지만
여행자가 미처 그러지 못했을 때 함께 일하는 참모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안정된 조직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470페이지에 이 사람의 협상 스타일입니다. 협상 스타일. 465페이지 협상 능력을 길러라의 허브 코헨의 협상의 기술. 바로 책 찾아봤는데 나절판. 저기 책이 그 1권, 2권, 2권으로 나눠져 나온 것 같은데 이 협상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오리엔탈. 말이 좋아 오리엔탈이지 꼰대 스타일입니다. 꼰대 스타일. 나이로 밀어붙이고 뭐 지위로 밀어붙이고 뭐 이런 꼰대 스타일. 장유유서 뭐 남녀 뭐 내가 낸데 뭐 이런 걸로 하여튼 동양에만 있는 좋게 말하면 유교적 스타일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꼰대 스타일, 오리엔탈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웨스턴 스타일. 이거는 딱 논리대로 우리가 뭐 위아래 이런 질서 필요 없고 딱 평등한 관계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웨스턴 스타일이고 세 번째가 이제 막가파 스타일. 안 되면 말고 집 치워. 이런 스타일.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되게 공감 갔어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분리할 때 내가 뭔가 저기 약속한 기일을 못 지켰다든지 뭔가 잘못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오리엔탈 스타일로 구구절절히 막 나쁘게 말하면 변명이고 이제 좋게 말하면 협상하고 사실은 직접 관계가 없는 계약하고 관계가 없는 다른 외부적인 요소를 막 끌어들여 가지고 무마하는 스타일이 오리엔탈 스타일이고 두 번째 우리가 뭐 분리할 거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쪽이 명백하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딱 논리대로 저기 법대로만 딱 하는 그런 웨스턴 스타일이고 세 번째는 저쪽이 전혀 협상의 준비가 잘 안 돼 있거나 막 악을 쓴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그냥 막가파 스타일로 끝내버린다. 근데 이분 중간에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협상 스타일 이게 윈윈 스타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이겼는데 느낌적으로는 상대가 이긴 느낌을 주게 하는 거 그런 스타일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이거가 한편 보면 되게 얍삽한데 이분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긴 느낌이 아니라 상대도 진짜 이기면 좋죠. 그게 제일 좋은데 이분은 그럴 때보다는 최대한 자기가 얻고 그냥 명분만 상대가 이긴 느낌을 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실리를 위주로 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오늘 이분을 통해 가지고 아예 대놓고 3분은 조언이 필요할 때 해준 조언이니까 근데 꿀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이노의 가르침 천억 부자가 알려주는 부자의 비법 세이노의 가르침 오늘은 이런 꿀팁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